안녕하세요. 세종 인사이드 전진아입니다. 요즘 하늘 보셨나요? 가을 하늘이 너무 이뻐서 사진도 찍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요. 천고마비 계절 가을과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시 소식을 전합니다. 세종시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9월 13일 가lud리 석장승과 나성동 석조 열애 입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가lud리 석장성은 그동안 미륵불로 알려졌지만 불상이 아닌 장승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710년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성동 석조 열애 입상은 백제시대부터 교통루였던 나리제에 조성된 대형의 불상으로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비례로 볼 때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서 소중한 역사 문화를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진드기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S, 즉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SFTS는 등산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긴 바지 등 안전하게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씻고 옷을 갈아입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보람동의 상생형 문화거리가 개막을 합니다. 문화거리는 예술 산책을 주제로 이응다리도 산책하고요. 이응 창작 놀이터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드로잉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응 예술 라운지에서 소규모 공연을 즐기고 야외에 조성한 아트 벤치에 앉아서 전시 감상도 가능합니다. 금강과 함께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글 온누리를 비추다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금보성, 김도영, 김영원, 김창겸, 노주환, 유경자, 이도나, 이용재, 김근우, 한호 등의 작가들이 갖는 한글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개성이 담긴 한글 노트를 만드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1일 6회 12시부터 6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가족과 함께 만나보세요. 세종시 문화재단에서는 박연문화관에서 세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숨겨진 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숨은 세종 찾기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참여 작가 5인이 전하는 36개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세종의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세종 스토리인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최윤미 부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개소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시도 중에 올해 가장 마지막으로 개소가 되었는데요. 네. 세종 시민분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고 보다 친화적인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위탁으로 올해 개소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 저희 센터는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대한 통계, 조사, 그리고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기획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온 오프라인 홍보, 교육 활동을 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종시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세종시 전반의 자살 위험 환경 개선, 그리고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자살 예방 위기 개입 사업이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저희 센터에서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0199 생소한 번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577-0199 위기상담 전화인데요.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네. 0199라는 번호 자체가 좀 외우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세부터 99세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0199라는 번호를 쓰고 있고요. 네. 1세부터 99세까지 책임진다. 맞습니다. 네. 네. 이 번호는 세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 공통된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발신자의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뭐 내 마음이 힘들거나 그리고 주변 지인이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도움 요청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위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과 함께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 위기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네.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1577-0199로 그 요청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불안이나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상담 전화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시고 그리고 상담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1577-0199 전화 상담 건수가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개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많진 않지만 8월까지 한 648건 정도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어떤 고민인지 우선 먼저 들어보고 그에 따른 어떤 뭐 해결책을 바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안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심리적인 안정들을 좀 취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좀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좀 젊은 층의 그 전화 상담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의 네. 전화 상담이 보통은 좀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네. 이렇게 지금 전화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 중에서도 좀 여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을 따라서 연고가 없는 세종에 오신 분들도 많고, 뭐 경력 단절이나 뭐 부부 갈등, 아니면 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죽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살고 싶다, 뭐 이런 좀 도움을 요청하는 SOS 네.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끌어내서 저희가 좀 안정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셔라, 용기를 좀 내셔라, 이렇게 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9월 10일이죠. 여기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요. 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홍보 활동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네. 어울링이라는 공영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 그 어울링에 그 자살 예방 홍보 문구를 부착해서 지금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네. 네. 이외에도 관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도로 전광판에 2주간 생명 존중 공익 광고나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전화번호를 송출해서 시민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17일이죠. 예, 그때 세종
세종호수공원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요? 네. 네. 지난 17일에 세종호수공원에서 저희가 대면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센터를 알리고 또 생명 존중에 관련된 희망 메시지 공모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요. 시민분들이 직접 자살 예방 문화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추후에도 이 아파트 광고라든지 아니면 버스나 TV 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들을 많이 할 계획이어서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만나기 전에 이제 제가 명함을 받았잖아요. 네. 이 명함 안에 굉장히 이쁜 그림이 있던데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센터 자체 브랜드로 심플이라고 저희가 개발을 심플. 했는데요. 네. 네, 그 뜻이 이제 미소 짓는 세종 시민들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또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심플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정말 세종 시민이 미소 짓는 모습 같아요. 네, 앞으로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세종시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움을 주었잖아요. 세종시에서 지난 수년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2019년에 비해서 20년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세종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잇따라서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세종시는 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공무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직접 좀 찾아가 보면 이 공무원분들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시간을 빼기도 어려우시고 또 정신질환이나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직접 가보면 실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네. 많이 전해 듣고 있고요. 네. 실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또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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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새로 건설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랄까요? 정서적으로 공감을 이루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노령층이라든가 젊은이 그리고 학생들 같은 다양한 세대들이 안고 있는 고민도 다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각 계층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 타 지역과 다르게 좀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특히 2012년 출범 이후에 인구가 3배 이상이나 늘었죠. 그리고 또 급속한 도시 성장이나 인구 유입 등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대한 어떤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하나씩 보자면 특히 우리 학생, 우리 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올해도 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네. 세종시가 10대 자살률이 아마 전국 상위권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세종 청소년들이 타도시 청소년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성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자의로 왔다기보다는 뭔가 어른들, 부모님들을 따라서 온 경우도 많고요. 또 타 지역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정신병리적인 문제나 또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이런 원인이 정말 다양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네. 특히 또 10대는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어른들의 세심한 관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후 대응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이요. 네. 네. 활발하게 실시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이 자살 위험도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세종시는 젊은 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20대 자살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요즘은 2030 청년들이 취업이나 뭐 주거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네. 실제 이런 상담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1인 가구 고독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청년들의 고독사도 네, 증가한다고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청년들의 고독사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심리사회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특히 청년들은 SNS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채널이나 이런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한 상담 채널. 네네. 네. 그 노인들은 어떨까요? 네. 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체 연령의 한 1.5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분들은 그 자살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만성 질병이나 만성 질병. 모호한 신체 질환 등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능력 상실이나 뭐 가족 해체, 이런 사회적 단절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지원이 좀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센터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시 관계기관이나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현재 우리 센터의 자살 예방 전담 실무자가 2명인데요. 2명이요? 네. 굉장히 적은데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한 명은 채용 중이라서 이제 네. 올해 개소를 하다 보니까 채용 중이라 이제 한 명이 센터의 자살 예방 사업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소수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 세종 시민이 38만이죠.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38만 정도 되는 세종 시민의 생명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이렇게 센터도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 투입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어려움은 또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또 굉장히 중요함에도 이런 근거 기반의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이 뭐 어떤 원인으로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런 근거 자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실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자살률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좀 변화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그 원인 파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인 파악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또 저희가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구도심, 신도심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나 생명 존중 문화 운동 확산을 위한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아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올해 이제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네.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두고 첫 번째 했던 사업이 이 세종시 정신건강과 인식도 조사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 관련된 척도를 사용해서 그 시민분들의 인식도 조사까지 함께 실시를 했고요. 네. 직접 1대1 면접 조사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분석 단계에 있어서 추후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아직 좀 미완성 단계이긴 하지만 그 젊은 도시인 세종에 맞게 좀 청년 정신건강 관련된 그 정신건강 인식도도 높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고 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인식도도 높지 않은 걸로 조사가 돼서요. 네, 앞으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생명사랑존 이런 거가 있던데 생명사랑존은 무엇인가요? 그 생명사랑존은 관내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네. 아니면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희망 메시지나 도움기관 정보 제공 문구를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세종에는 고복저수지, 그리고 합강 캠핑장, 은하수 공원 등 그 관내 총 66곳에 생명사랑존이 조성이 돼 있고 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분들이 좀 이 생명사랑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좀 어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런 생명사랑존을 조금 더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제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그런 장소들에 가셔서 네. 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에 대한 서비스도 하신다고요. 네. 그 자살 유족 원톱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자살로 사망을 한 후에 네. 이런 가족을 잃은 후에 이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남은 가족들이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 유족분들의 경우에 뭐 우울증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또 그 먼저 이제 사망하신 가족들처럼 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겪으면서 네.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분들이 실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필요한 자원,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시 주거나 네. 법률이나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추후에는 유족분들의 사례 관리, 뭐 자조 모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뭐 청년 조기 중재센터 또 올해 개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올해 세종광역복지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청년 조기중재센터도 함께 개소를 했는데요. 네. 청년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 조기중재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대상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만 19세부터 19세부터 34세 미만, 네. 청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조기 정신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개입을 통해서 좀 만성화를 예방하고 네, 좀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정신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뭐 자조 모임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이동 상담 마음 안심 서비스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마음 안심 버스라는 이름으로 그 세종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그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네. 그 이 사업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성이 어려운 시민들도 많고 네. 또 이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직접 찾아가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자살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또 직접 검사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정신건강을 보다 쉽게 접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올해에도 이제 조치원 시장이나 여기 금강보행교, 뭐 세종도로교통공사 이런 다양한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살 예방이나 자살률 감소는 저희 같은 자살 예방 전문가나 뭐 관계부처, 뭐 지자체 관계자들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불어 저희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올해 개소를 했으니까 이 세종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세종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최윤미 부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종 인사이드 마칠 시간인데요. 건강에는 수면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쉬는 한 주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